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케팅 쉽게 알려드리는 마스입니다. 2024년 마케팅 트렌드 세미나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네요.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낯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를 간단히 빠르게 소개하고 시작해볼게요. 저는 원래 스타트업에서 인하우스 컨텐츠 마케터로 5년가량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사업가이자 마케팅 교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케팅 세미나를 열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일단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 소중한 팔로워님들 위해서 올해 마케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게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 약 1년 정도, 1년 동안 약 2,000분이 넘는 대표님들과 함께 마케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함께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처음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잘 몰랐는데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든다는 게 제 가게를 열 때만큼이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마셈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세미나 기회라든지 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마케팅 교육 이런 강연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마케팅 레벨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는 우리 매니저님께서 단톡방에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숨은 혜택, 아까도 스포를 우리가 조금씩 드렸지만 세미나가 모두 끝나고 나면 저희 2024년 마케팅 트렌드 무료 자료 배포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방법을 라이브 세미나 말미에 끝날 때쯤에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만약에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서 이제 끝나고 공지되는 다시 보기 꼭 이용하셔가지고 빠짐없이 무료 자료 혜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에 앞서서 배워도 모르겠는 마케팅인데 현재 마케터로 일하고 계신 분도 우리 강의를 또 들어오셨고 샵 오픈 준비 중이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마케팅 트렌드 세미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미나를 신청하셨나요? 인스타그램 노출 고민일 수도 있고, 블로그 잘하는 법,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이 늘어날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 바로 이 칠판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의 마음, 두 번째는 마케팅 방향, 2024년에 이제 어떻게 마케팅 해야 할지 이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Q&A 타임입니다. Q&A 타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자료 배포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우리 알차게 채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트는 바로 여기일 거예요. 이번 파트 2에서 제가 마케팅 얘기는 제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되실 것 같고, 그럼 왜 첫 번째 파트로 고객의 마음이 있는가? 살짝은 뜬금 잡는 소리 같잖아요. 네, 절대 아니에요. 2024년에는요, 고객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무리 대표님께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절대 매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 마케팅뿐 아니라 사업의 방향까지 명확해질 수 있는 파트 1, 자, 고객의 마음을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요즘 불경기라 힘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불경기가 왔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즐길 땐 즐기고 아낄 땐 아끼면서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찾아서 어떻게든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신년 마케팅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2024년 고객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해주셔야겠죠. 네, 맞아요. 이걸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이 계속 들려요. 히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히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나의 현재 브랜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신 다음에 채팅창에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나의 현재 브랜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1번 프리미엄 브랜드, 2번 지금 3번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2번 중저가 브랜드, 3번 가성비 브랜드, 이렇게 3개를 적어드렸어요. 자, 나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채팅으로 한번 지금 올려보실까요? 1번, 2번, 3번, 2번, 1, 2, 3. 지금 비슷비슷한데 1번은 잘 없으시고 3번이랑 우리 유튜브에는 1번 조금 계시고 2, 3, 2, 3, 4를 참조해 주셨어요. 4는 없죠. 중저가 가성비의 차이. 가성비는 가격 대비 너무 합리적인 거. 예를 들면 다이소. 요즘 다이소 정말 합리적이죠. 저 정말 다이소 러버인데 4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직 예비 창업자시거나 좀 정확한 가격 전략이 책정이 안 되신 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사이. 1번 본사 국민 브랜드 계정 운영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대체로 봤는데요. 2번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3번이 가장 두 번째고, 그리고 1번이 제일 적고, 지금 2번, 3번, 1번 요 순서로 지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2번 중저가 브랜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그런 상황이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은 없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에는 1번 또는 3번 여기로 쏙 들어가 있어야 대표님의 사업이 잘 되실 겁니다. 1번에 쏙 들어가거나 3번에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2개 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그렇게 해야 2024년에 마케팅이 브랜드가 잘 되실 겁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궁금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자,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면 가성비 브랜드로 확실하게 내가 소속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해요. 평균의 종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직장인 분들께서는 점심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특별한 날에는 파인 다이닝에서 식사를 즐기죠. 아시나요? 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 내가 평소에는 아껴요.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아끼다가 데이트할 때는 파인다이닝 가거나 오마카세를 먹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비가 극단적인 거예요. 딱 저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죠. 그래서 지금 백화점 같은 큰 기업들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불경기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이랑 지금 불경기에 맞춰서 알뜰하고 아주 합리적인 라인,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저 또한 제 이제 개인 샵을 운영을 할 때 1번으로 정확히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브랜딩이라든지 인테리어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하는 그런 에티튜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1번의 프리미엄 전략에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더 빠른 매출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평균의 종말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키워드 이것도 들어보셨는지 궁금해요. 시성비. 자, 시성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 네, 정확합니다. 시간의 가성비. 이제 사람들이요, 돈보다 시간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성비가 아닌 이 시성비라는 트렌드를, 이 키워드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최저가를 찾는 것에만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출이 좀 안 오르네. 네. 분초사회,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단순히 사람들이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사질 않아요.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네? 할인을 하네? 그래도 저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팔리지 않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성비. 자, 그래서 평균의 종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시성비 말씀드렸어요. 자, 대표님의 마케팅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프리미엄도 아니고 뭐 합리적인 이런 가성비도 아니고 여기에 이 애매한 무언가의 상태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2024년에는 절대 평균이 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세미나 하시면서 약속이에요. 우리의 전략은 바로 이 평균이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격을 내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세미나는 꼭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평균은 이제 없고 사람들은 무조건 싸다고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시고 네, 샵 오픈 중인데 저렴하게 갈 필요는 없겠네요.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내가 프리미엄으로 갈 거면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고 아예 진짜 가성비로 갈 거면 완전 가성비로 가고 이 극단인 거예요. 무조건 비싸게 팔아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 세미나 계속 들으시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간단하게 시작을 했었고 자, 다음으로 또 한 가지 2024년에 떠오르는 새로운 고객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존에는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취향을 제대로 적용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고객들이에요. 대표님께서 혹시 이 사람들을 놓치고 마케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 Q&A 타임에 조금 한 번에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누군가요?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에 해당이 되죠. 자, 최근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이소의 성장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지난 2년 동안 매출 2조 원대, 영업이익 2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장의 주축에 알파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리다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알파 세대 고객층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건 파트 2에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 2024년에 고객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먼저 짚어보시는 작업 순서가 있죠. 항상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알파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알파 세대 분들은 이제 지금의 10대 청소년 분들을 말을 하고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다른 세대들보다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죠. 알파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다이소 같은 브랜드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마케팅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제품 소개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 온라인에서 소품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절대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상상해서 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실제로 이런 10대 어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제품이 어떤지 조언부터 미친 듯이 구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제일 확실한 그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Very important child. 아주 중요한 아이다. 사실 제가 이 첫 번째는 조금 빨리 지나갔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알파 세대가 불경기의 핵심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very important child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졌고 그 결과 백화점 유아동 매출이 급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었죠. 예전보다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려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유아동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는 고품질의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유럽 등의 고급 유아동 브랜드를 참고해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Z세대 배우려고 구독하는 뉴스레터가 몇 개인지 세미나로 예약 좀 받고 싶네요. 제가 또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드리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맞아요. Z세대 다음이 알파세대죠. 진짜 지금의 10대 초등학생 그런 친구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알파세대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중년 세대입니다. 자, 신중년 세대는요, 50대 이상의 이제 현재 50대 이상이신 활발하게 여전히 일을 하시고요. 구매력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여유들이 더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소비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 번째 계층으로 제가 신중년 세대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배달 어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2040 세대보다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으신 게 이 50세 이상의 신중년 세대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모든 세대 중에서 구매력 상승이 가장 가파른 그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신중년 세대는 구매력은 높을 수 있지만 좀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충동 구매를 더 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주로 교육에 투자하거나 여가, 문화생활 이런 것들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즉 제2의 삶을 더 활기차게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비 심리를 엿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신중년 세대의 생각을 잘 읽으면서 마케팅 방향을 그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신중년 세대분들이 유튜브 시청 시간도 가장 길어요. 모든 나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가장 긴 게 바로 이 50세 이상의 신중년 세대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 네이버 남들이 한다는 마케팅을 따라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튜브 마케팅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알파 세대, 신중년 세대까지 말씀드려봤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시는 계층은 바로 남성입니다. 자, 남자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게 달라졌냐면요. 첫 번째, 남자도 외모.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따르면 이제 여성들도 소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할 때 상대방 남성의 능력이 아니라 외모를 1등으로 본다고 해요. 2등이 경제력, 재력이고요. 그와 동시에 요즘 2030 남성들의 뷰티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더 훨씬 높아졌습니다. 비비크림이나 눈썹 문신, 왁싱은 기본적으로 받는 관리에 해당이 될 정도고요. 특히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에 계시는 30대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남성분들, 그루밍 하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동시에 남성 패션 브랜드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죠. 예전처럼 아내나 여자친구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향이 여성의 눈에서 생각하는 거랑 조금은 달라요. 더 확고하고 조금 더 깐깐해졌죠. 그래서 요즘 남성, 2030 요즘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뭐뭐라고 키워드를 삼는 것보다는 그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따로 연구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버샵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맞습니다. 남성 전용 미용실인 바버샵도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두 번째 남성 타겟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 아빠. 네, 이제 3040 아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분들이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육아죠. 육아를 분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3040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유모차라든지 아기 띠라든지 이제 본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육아용품을 꼼꼼히 스펙을 따져보고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몰을 통해서 기저귀나 분유의 초특가 핫딜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알파 세대에서 베리 임폴턴트 차일드 요걸 얘기할 때는 프리미엄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3030, 40 아이 아빠들을 위한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고 판매하시는 것이 더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2024년 고객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파트 2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방향성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자, 평균의 종말로 인해 프리미엄 또는 가성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확실히 정체성을 잡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새롭게 떠오르는 알파 세대, 신중년 세대, 그리고 남성 고객을 붙잡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까지. 자,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파고들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가 위축돼서 프리미엄 전략이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아까 제가 질문 몇 가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이제 상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내가 상권,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 사업장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상권에 맞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 그림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 쪽으로 확실하게 가시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제대로 프리미엄 전략으로 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파트 끝났습니다. 제가 잠시 물 한잔 하고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어떻게 아시고 막 주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 왓쌤 연구소에 이제 상품이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 캠프랑 인스타그램 강의가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왓쌤 연구소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한잔 하고 바로 이어갈게요.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한샵의 프리미엄 가성비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두 가지 라인을 같이 가셔도 가능은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정했던 게 인테리어와 인테리어라든지 제 뭐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좀 프리미엄에 맞춰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가져가실 거면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잡으시되 가성비 프로그램을 몇 가지 이제 체험처럼 추가를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Q&A는 마지막에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물을 잠깐 마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에 다 답변 드리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신 것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 Q&A 타임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이랑 맞는 경우에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검정색으로 교체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파트 2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2는 뭐였죠? 마케팅 방향인데 이제 2024년 버전의 마케팅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귀가 쫑긋하신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온라인 마케팅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의 소비 계층,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는데 플랫폼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따라가기 조금 벅차시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블로그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위 노출 안 되고 검색 로직을 밥 먹듯이 네이버가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마케터 출신이잖아요. 현직 마케터분들도 따라가기가 벅찰 만큼 온라인 마케팅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2024에 있을 이 변화를 내가 예상하지 않은 채로 마케팅에 뛰어드신다면 열심히 업로드를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는 마케팅에 큰 돈을 낭비하게 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2024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해결책 순서로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상황 1번. 고객 입장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상황 1번은요. 디지털 광고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가 만능처럼 느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검색하는 기록이라든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을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2022년도까지는. 그래서 당연히 광고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광고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이폰에서도 앱을 깔면 행동 추적 금지라는 그 버튼이 떠요. 더 이상은 예전에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글씨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조금 크게 쓸게요. 지금은 디지털 광고에 대한 피로감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랑 불신이 쌓이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딱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써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시면 이번 파트에 꼭 집중해 주셔야 해요. 1번, 검색 광고. 2번, 온드미디어. 3번, AI 광고. 4번, 이건 좀 기네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느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예전만큼 광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거 지금도 느끼고 계신 분들,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 방식으로 검색 광고, 온드미디어, AI 광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들어보신 것도 있고 안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걸 여러분들께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실 수는 없거든요. 자, 1번 검색 광고,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광고 뭐라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온드미디어. 온드미디어는 내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마케팅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돈을 주고 대신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온드미디어라는 걸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아시게 된 게 인스타그램 왓쌤 계정을 보고 아시게 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저만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SNS 계정이나 채널을 말해요. 내가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채널.
갖추는 거 말을 하는 거고, AI 광고는 아직은 시험 단계이긴 한데요. 예전처럼 우리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서 페이스북 같은 광고들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챗GPT나 위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AI 툴들을 개발을 해서, 네, 그 AI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이 어떤 광고를 좋아할 것인지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해서 광고를 쏴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미 예전부터 베타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세 번째 AI 광고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예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뭐냐? 우리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는 최소 팔로워 1만 원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사진 하나 올리면 좋아요 100개씩 넘게 달려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인플루언서였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네, 더 소규모의 진짜 팔로워가 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협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영향력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튜브를 보든 릴스를 보든 틱톡을 보든 이제는 내가 한 알고리즘에 갇혀있다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맨날 보이는 거 또 보이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들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나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 이제 취향의 벽이 높아졌어요. 갇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장동건, 고현정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쫙, 샴푸 쓰는 거 보여주면 온 국민한테 쫙 이렇게 퍼졌는데, 요즘은 내가 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 내 친구가 보고 있는 컨텐츠를 나는 아예 그 계정 자체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마스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알아보시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지만, 마케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직장인 분들한테는 제 존재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더 규모가 작은 인플루언서한테 더 많이 협찬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거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려 봤고요. 네, 이 중에서도 제가 소규모 브랜드, 저와 같이 좀 소규모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케팅은요, 바로 이 1번에 있는 검색 광고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이제 지워볼게요. 검색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검색 광고의 중요성은 2023년도부터 이미 높아지고 있었고요. 많은 현직에 계신 마케터분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신 방법이에요. 검색 광고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광고를 말을 하고요. 네이버에 뭐라고 내가 쳤을 때 맨 위에 파워링크 광고 뜨는 거 있죠. 그거를 검색 광고라고 불러요.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등에서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검색어,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 강남 카페라는 검색어를 쳤다. 강남 카페, 또 작게 적었네요. 네이버에 강남 카페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이게 검색창이에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뜨는 거 있죠. 강남 카페, 마쌤 커피 해서 여기 마쌤 커피라는 곳에 그 주소 이렇게 맨 위에 뜨죠. 그리고 파워링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건데, 이게 이 강남 카페라는 키워드에 내가 경매하듯이 입찰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 상단에 내 웹사이트 뜨게 만들 수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봤고, 이 검색 광고를 2023년부터 이미 마케터들이 많이 해오고 있는 이유는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율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검색 광고는 고객 그 자신이 직접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구매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검색 광고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클릭만 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세팅을 하게 되면 광고비만 낭비가 되고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검색 광고 세팅만 전문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전문 마케팅 업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케팅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면서 검색 광고랑 똑같이 활용 가능한 더 갓성비의 마케팅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블로그예요. 검색 광고를 대체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상황 1에 대한 대응,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정말 내가 마케팅 비용 빵원으로도 가능한 최고의 갓성비 마케팅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블로그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로그를 검색 광고처럼 활용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잠재 고객분들이 어떤 검색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Where is Post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이 두 가지 사이트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라고도 부르고,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 분야랑 관련돼서 고객분들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하시면 강남 카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이 검색어를 이 블랙키위나 웨어이즈의 포스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한 달에 강남 카페라는 검색어를 몇 건이나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이 검색어를 쳤을 때 지금 카페라든지 블로그 글이 몇 개나 뜨고 있고 그 안에서 경쟁도는 얼마나 되고,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내 고객들은 대충 이런 검색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메모 꼭 해주세요. 이따 지울 테니까. 그래서 메모해두셨다가 꼭 한번 직접 이용을 해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강남 카페 사람들이 얼마나 쳐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구매할 의사가 높은 고객분들이 특히 더 많이 쳐보는 검색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강남 필라테스라는 검색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검색어가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구매를 하려는 의지가 더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 끝에 하나를 더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강남 필라테스 가격, 강남 필라테스 주차, 뭐 강남 필라테스 이벤트. 자, 내돈내산도 이제 많이 쳐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주차 진짜 큰 것 같아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단순히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키워드를 그냥 무조건 난 강남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니까 강남 필라테스 그룹 레슨 전문 센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내가 블로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게 높고 상위 노출이 좀 잘 된다 하시면은 이런 키워드 써도 그냥 상위 노출 될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했는데 내가 상위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키워드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경쟁이 덜한 걸 쓰셔야 돼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카페로 글 쓰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업체가. 그럼 경쟁이 심하겠죠. 근데 내 블로그 레벨이 낮아. 근데 나는 자꾸 강남 카페나 강남 필라테스로 글을 막 써. 그럼 노출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이런 거 검색하시는 분들이 살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를 등록하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주차되는 곳을 찾고 가격을 찾고 뭐 이벤트가 있는지 찾고 그러니까 구매 직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키워드까지 같이 넣어서 노출이 돼야 구매와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잡는 마케팅이 되는 거겠죠. 혹시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 뒤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사족이 붙게 되면은 당연히 그 키워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적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경쟁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나 아직 초보 블로거야 하시면은 당연히 구매할 확률이 높으면서 내가 경쟁도 덜한 이런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그 작업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블랙 키와 웨어이즈 포스트 이 안에서 내가 나에게 유리한 키워드, 경쟁이 약한 키워드 그러면서도 구매 앞단에 있는 키워드를 찾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검색어 예를 들면 뭐 강남 필라테스 가격이 내 블로그 리뷰 블로그 레벨에 맞으면서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다. 이런 좋은 키워드를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제목에 한 번 넣어주시고 내용에 4-5번 정도 반복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상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가 실제로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챌린지 해오시고 또 마케팅 블로그 캠프까지 와주셨던 우리 그 골프 센터 운영하시는 대표님 계신데요. 그분께서는 실제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상위 노출이 되자마자 문의가 매출이 쫙 올라가셨던 걸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 그 뒤로 챌린지를 계속 저랑 같이 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방금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면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제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책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처음으로 이제 업로드를 했던 제 가게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 하나로만 400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그 책이 무엇이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유명하긴 해요. 근데 끝까지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원래는 꼭 다 읽으세요. 자, 무슨 책이냐면 스틱입니다, 스틱. 이거 없네. 네, 스틱. 이 책 아시나요, 여러분들?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스틱은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팔리는 글쓰기를 알려준 책이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이 책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그 책 읽고 나서 글쓰기 실력이 너무 늘었거든요. 네, 꼭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제가 기본적인 것들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키고 키워드를 조금 낮춰서 내 레벨에 맞게 쓰는 방법을 다 배우신 거예요. 네, 다 배우신 건데 여기서 혹시 더 빠르게 블로그 성장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깨알 홍보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오픈한 저희 마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요. 저와 함께 직접 만나서 글도 쓰고 피드백도 받고 온라인 강의와 교재 그리고 무려 4주 동안의 글쓰기를 같이 해보는 마쌤의 블로그 캠프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신청자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총 30명의 선착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팅방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케팅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스틱, 치피스의 책 맞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깨끗하게 지울게요. 여러분들 캡처 타임. 캡처하실 분들 지금 해주세요. 아니면 다시 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지금 계속 들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다시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일부러 가셔도 괜찮아요. 일부러 가셨다가 다시 보기 보시면은 자료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24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케팅 상황 2 적어보겠습니다. 크게 적을게요. 쇼핑 실패 혐오. 자, 지금 사람들은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또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예약하거나 구매를 할 때,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싫어하는 걸 넘어서 혐오해요. 저만 해도요,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별점 낮은 순 먼저 눌러서 확인해요. 나쁜 별점 없는지. 그리고 블로그 리뷰를 볼 때도 글을 읽기 전에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이게 체험단에서 협찬받은 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근데 저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소비자분들 굉장히 꼼꼼해지셨거든요. 무조건 싸다고 안 팔린 이유가 여기도 있겠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 내가 애매하게 돈을 아낄 바에야 차라리 한 번 돈 쓰는 거 실패 없는 소비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응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자, 리뷰 관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뭐 마케팅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뭘 하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리뷰 관리예요. 자, 상시적으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리뷰를 쌓아가시되 고객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악의적인 리뷰에는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고객의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날씨라든지 천재지변, 대행업체 파업 이런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미리 공지를 하셔야 돼요. 공지란에도 잘 보이게 크게 써두시고 뭐 배달받는 음식이나 아니면 물품에 메모지를 동봉을 해서 뭐 다시 한번 양해해주신 부분에 대해 뭐 감사합니다 이런 뭐 작은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상황 괜찮다면 직접 전화로 안내드리는 게 베스트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나쁜 리뷰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케팅에서 리뷰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사전에 어떤 상황을 공지를 못할 경우 고객분들이 나쁜 별점이나 악성 후기를 남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었을지라도 정중하게 내가 대댓글로 응대를 하거나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뭐 마음이 풀리시면 자발적으로 그 리뷰를 지우시거나 수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시도를 해보시고 또 배달업이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이런 악성 리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정당한 비판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분들의 리뷰는 굉장히 난감하고 화도 나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리뷰가 보이면은 사실 그 상품을 의심하거나 심하면 거르게 되는 게 사실이고 매출의 타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 이때 방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방법은 그 사장님이 그 밑에 어떤 대댓글을 달았는지 보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절대 악성 후기에다가 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응대를 하시면 소비자들도 그 악성 리뷰,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사장님의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감정 컨트롤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똥 말렸다 하고 좋은 리뷰를 다시 차곡차곡 쌓아서 밀어내고 평균 별점을 다시 높이는 작업. 이 리뷰랑 별점 시스템은 이 쇼핑 실패 혐오라는 트렌드에 맞춰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갖고 있어요. 내가 실패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별점을 보고 별점 낮은 순으로 해서 악성 리뷰 없는지 체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리뷰를 늘 높은 점수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이버 별점 리뷰 너무 중요하죠. 자, 대응 2번. 믿고 사는 누구누구. 쇼핑 실패 혐오 트렌드에 대한 두 번째 대응 방법은 믿고 사는 땡땡이 되는 거예요. 믿고 사는 뭐 누구누구님 추천이라면 정말 믿고 삽니다. 이런 말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브랜드나 개인이 믿을만하다고 검증이 된다면 사람들은 정말 믿고 사요. 이게 선택의 실패를 막아주는 보증수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틱톡에서 진행했던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이 믿고 사는 소비를 특히 많이 해요. 아시아 중에서 탑이더라고요. 남의 이제 내가 믿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구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믿음 쌓는 작업 하셔야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91만 명의 헤어 디자이너 하느님, 유튜브 구독자 152만 명의 기우쌤, 이분들 들어보셨죠? 이분들의 헤어 디자인 실력을 의심하는 고객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SNS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온 결과죠. 제가 맞쌤 계정으로 해온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쌓았죠. 제가 직접 보증수표가 되기 위해서 믿고 배우는 맞쌤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무던히 해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꼭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저처럼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믿음 얻기.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업종상 맞지 않을 수 있고 상황상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믿고 사는 커뮤니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보셔도 돼요. 다시 보기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 링크 통해서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저처럼 얼굴 드러내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믿고 사는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마케팅 방법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걸 잘 활용 안 하시는 마케팅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카카오톡 단톡방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만드시는 거예요. 또는 단톡방이나 네이버 카페가 이미 인기가 많은 거랑 제휴를 맺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개인, 이제 뭐 저 같은 개인을 믿고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이 커뮤니티 자체를 믿고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뭐 카페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특정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신뢰를 얻고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또 공동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굴을 드러내기 어렵다면 그렇게 나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시는 작업, 나한테 유효한 고객들을 모아놓고 혜택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공부하는 작업도 가능할 수 있겠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인플루언서 활용하시는 거. 이미 팬들하고 믿음이 탄탄하게 다져진 다른 인플루언서랑 협업하시는 방법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일종의 이미 탄탄하게 쌓아져 있는 그 믿음을 빌려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덜 드는 대신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것도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조금 인플루언서랑 연결해주는 그런 뭐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인플루언서를 이제 컨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은 조금 외모가 좀 괜찮고 팔로워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의 트렌드, 자, 내돈내산 트렌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튜버분들이 광고 하실 때 샵 광고라고 해서 앞광고를 하죠. 앞광고를 하시는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내가 협찬 제의가 들어오면 그 제품이 정말 내 팬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이 맞는지 조금 더 깐깐하게 보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소에 이제 마케팅 도서 관련한 협찬들이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는 책 원고를 부탁드리고 읽어봐요. 그래서 원고를 읽어보고 만약에 저희 팔로워 분들이랑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내용이다, 괜찮다 하면 그때만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절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마 저처럼 지금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협찬이 들어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두텁게 형성된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짜 좀 찐으로만 광고를 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는 내 그 제품과 서비스랑 이 인플루언서의 핏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제안을 하셔야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직접 컨택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죠.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계정을 키워서 직접 믿고 사는 누구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믿음을 빌려올 것인지, 여러분의 상황에 잘 맞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황 3로 넘어가 볼게요. 상황 3는 바로 이거예요. 다 지우고 적는 게 좋겠네요. 자, 상황 3. 상황 3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집중 시간이 더 짧아졌어요. 콘텐츠를 통해서 관심을 끄는 일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2024년에 가장 잘 될 3가지 콘텐츠 유형을 말씀드릴 테니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보세요. 자, 대응 1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릴스랑도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꼭 인스타그램 릴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3에 대한 대응책 1번. 시간 세이빙입니다. 자, 시간을 아껴주는 콘텐츠는요, 먼저 시간을 아껴주는 콘텐츠를 말을 하는 거고요. 먼저 경험해보는 것을 상세하게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실 때 카페 리뷰, 맛집 리뷰, 숙소 리뷰, 피부관리 리뷰 등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쇼폼 콘텐츠가 아주 많아졌어요. 이러한 리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내가 직접 협찬 제의도 할 수 있겠지만 내돈내산으로 간택을 당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곳과 비교되는 추천할 만한 포인트를 갖추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새롭고 특이한 것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인테리어라든지 포토 스팟이라든지 특별한 메뉴, 사장님의 그런 어떤 고유한 스토리 등등 리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마케팅 포인트를 만드신다면 협찬이 아니더라도 알아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거나 평소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셨던 경우, 그러한 경험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사람들의 시간을 더 아껴주고 동시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믿고 사는 땡땡이 되는 그 방법이랑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건강정보 또는 비타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약사, 또는 절세 상식이나 세금 환급에 대한 그런 세무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세무사 등등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앞다퉈서 쇼폼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대응 2번째.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2번째 대응으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컨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 중에는 거짓된 것들도 정말 많죠. 유튜버들의 대규모 뒷광고 이슈가 벌어진 후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품을 알리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최근 인상 깊게 봤던 쇼츠 컨텐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석재 있잖아요. 벽돌이나 그 건물 마감하는 그런 석재를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업체의 한 남자 팀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신입사원이 처음 이제 출근해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듯한 그 칼각 있죠.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땡땡 석재의 땡땡 팀장입니다. 저희 업체는 뭐 건축용 석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현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되게 웃는 얼굴로 너무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젊은 MZ 세대들이 이 영상에 큰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 컨텐츠 보면은 약간 잘난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조금 그렇게 정직하고 진솔하고 약간 인간미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MZ 세대들이 뭐라도 팔아주고 싶은데 팀장님 제가 석재를 살 일이 없어서요. 반려돌이라도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결국에는 이분이 실제로 반려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셨고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어요. 게다가 그 판매금 일부를 기부까지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보셨군요. 네, 대리님, 팀장님 아니고 이제 대리님이신데 어쨌든 이게 때로는 보기 좋고 화려한 컨텐츠보다 이렇게 자신의 진솔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2024년에는 신선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응 3. 네. 대응 3는 아름다운 연출인데요. 우리 9대 16의 이 휴대폰 비율로 휴대폰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 아름다운 연예인의 얼굴이나 귀여운 강아지, 멋진 패션, 눈 돌아가는 인테리어, 나도 모르게 여러 번 돌려보신 적 혹시 저만 있나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고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해요. 릴스와 쇼츠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또 여러 번 돌려보고 하는지, 이 시청 지속 시간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그게 높을수록 노출을 잘 시켜줘요. 똑같아요. 릴스랑 쇼츠는 둘 다 시청 지속 시간을 보고 점수를 매기고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헉 하는 아름다운 컨텐츠는 우리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일단 뛰어난 안목과 또 연출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쇼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연출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출을 잘 하시게 되면 내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의 조회수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매출 상승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출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높이기가 힘든 능력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빨리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지름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식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아름답게 연출된 릴스 컨텐츠들을 막 스크랩을 하거든요. 모아요. 그래서 그 릴스의 구도나 색감이나 조명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편집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 릴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릴스나 쇼츠 같은 쇼폼을 많이 보는 것의 장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어떤 게 더 아름다운지 내 뇌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만약에 뭐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퀄리티가 높은 영상에서 그렇게 할까요? 잘 안 하죠. 제가 이번에 라이브 촬영을 준비할 때도 이 칠판을 막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조명을 여기 놨다 이 책꽂이를 놨다 뺐다 수십 번 바꿨어요. 그래야 영상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인다는 거를 제가 미묘하게 눈이 기억을 하니까 이런 배치들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귀엽거나 예쁘거나 웃긴 쇼츠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부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을 높이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연출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연출 기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고급스러운 영상, 그런 영상 속에는요 수많은 연출 기법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연출 용어 중에서 3분의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3분의 1의 법칙이 뭐냐, 화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세로 3분의 1, 가로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가장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공간에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어떤 피사체를 집어넣으면 관객들이 웬만해서는 여기 있는 정보는 잘 인지를 해요. 더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에서 격자 기능 키면은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3분의 1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릴스를 촬영을 하실 때 이곳에다가 넣는 것만으로도 영상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구도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X자,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 있죠. 여기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 이런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면 이 화면에 X자에 맞춰서 나무를 배치를 하고 이 가운데 인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점으로 시선이 모이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구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마쌤이 해외 릴스 많이 보라고 했다. 그래서 막 많이 봐. 그런데도 뭔가 내 영상은 발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릴스 퀄리티가 잘 안 오른다 라고 하시면은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연출 기법,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법칙만 외워서 똑같이 찍어도 누구나 중간 이상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영화 전문가가 되려고 이걸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3분의 1의 법칙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 제 영상은 너무 구려요,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 연출 기법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릴스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쇼폼 컨텐츠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성인 평균 집중 시간 8초, 이 기록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저는 점점 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너무 볼 게 많으니까.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연출, 편집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상위 퀄리티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부를 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이 공부를 시작해서 경쟁자들과의 초격차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끝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 2를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플렉서빌리티. 이게 한글로 융통성이잖아요. 2024년에는 쇼폼 마케팅을 중심으로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가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올해 이 기회 잘 이용하시는 분들, 새롭게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빨리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동시에 쉽게 실증을 느껴요. 한국인들은 그게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춰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 몸집이 큰 기업보다는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들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빠르게 많이 시도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여러분. 작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빠르게 많은 컨텐츠 실험을 해보세요. 그 실험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2에서 알려드린 이 모든 내용을 저와 함께 직접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강의 맛쌤의 연출력 클래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 중에 있고요. 언제든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팅창 상단에 공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잠시 물 한잔하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파트 3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끝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 3. 2024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무리 진짜 한 적어도 100년 동안은 절대 안 바뀌는 마케팅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 3에서는 마케팅 본질을 얘기해 볼 겁니다. 사실 이 본질만 알아도 마케팅이 진짜 쉬워요, 여러분. 다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3입니다. 이번 파트가 끝나면 무료 자료 받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14년을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100년.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우리의 뇌랑 호모 사피엔스 시절의 뇌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뗀석기 들고 사냥하던 시절이랑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지금이랑 뇌가 큰 차이가 없다니 조금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실제로 우리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구매들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분야를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마케터들은 사람들의 본능을 연구해서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가지 마케팅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예요. 우리가 여성 고객을 향해 마케팅을 할 때랑 남성 고객을 향해 마케팅을 할 때 전혀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남성은 잘 정리된 팩트에 의해서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한 소비라고 생각이 들어야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사 제품이랑과 객관적인 성능 테스트 비교해서 표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객관적이고 숫자로 보여지는 사실을 근거로 구매 설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케팅이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여성은요, 환상을 자극하거나 로망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추천하는 방식의 구매 설득이 더 잘 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추천 상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유튜버분이 조회수 되게 높아요. 들어봤죠. 브랜드별로 낮, 밤, 흐린 날씨, 맑은 날씨, 그 날씨나 시간대별로 각각의 밝기 몇 %인지 또 실내, 야외 환경에서 밝기 비교, 그리고 뭐 빨간색은 어떻게 보이는지, 초록색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를 진짜 이렇게 화면을 쪼개가지고 여기에 제품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켜놓고 표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남성분들이 여기 댓글을 엄청 많이 다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 영상 마음에 든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땠냐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뭘 사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른 영상을 찾아보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가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를 이제 집에도 뒀다가 캠핑하러 갈 때도 챙겨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지내는 이분의 일상생활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그런 류의 추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다른 여성분들도 자기도 이거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을 법한 일상을 미리 보여주니까 머릿속에서 되게 상상도 잘 되고 뭔가 이 제품이 나한테 생겼을 때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이제 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댓글창 봤는데 다들 좋대요. 나 말고 다 좋대. 그래서 이거 믿고 사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각각에게 적합한 마케팅 문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별 마케팅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본능에 쓰여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셨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 영상을 보셨어요? 빔 프로젝터 알아보셨나봐요. 이거 되게 인기 영상이에요. 자, 두 번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잠시 물 한잔 할게요. 자, 손실 회피 심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개이득. 이 기쁨이랑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느껴지는 손실로 인한 괴로움이랑 비교해보면요, 괴로움이 2배가 더 크대요. 똑같은 걸 얻고 똑같은 걸 잃었는데 얻었을 때 기쁨보다 잃었을 때 괴로움이 2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뇌와 DNA에 본능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린 본능적으로 그런 위험한 짐승들이라든지 그런 동물들로부터 위험을 그런 느끼는 센서가 더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플을 쓰면요, 이런 알림이 뜰 때가 있죠.
할인 쿠폰이 곧 사라집니다. 나는 할인 쿠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할인 쿠폰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쿠폰이 있었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없어진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는 거죠. 뭐지?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놓칠 수도 있다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손실 회피를 활용한 마케팅 문구예요. 할인 쿠폰이 곧 사라진다는 알림은 내가 얻었던 것을 잃을 때의 괴로움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이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요. 할인 쿠폰을 드릴게요 라는 문구보다 할인 쿠폰이 곧 사라집니다 라는 이 부정적인 문구에 사람들이 더 클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영업사원들은 가장 먼저 풀옵션을 보여줘요. 풀옵 상태와 그런 풀옵의 기준으로 금액을 알려준 다음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 있으면 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그 손실 회피 심리가 그 차를 내가 가졌을 때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게 만든대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차 풀옵션 차량을 이미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옵션을 뺏기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만약에 영업사원분이 깡통 상태의 차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옵션 필요한 거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손실 회피 심리가 어디로 작동이 될까요? 내 귀여운 통장 잔고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추가하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옵션만 넣으려 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건 영업을 할 때도 사람들의 손실 회피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판매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중력 짱이에요. 진짜 파트 3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Q&A 타임을 진행을 하고 또 무료 자료 받는 방법까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긴장했었는데 긴장이 싹 내려가네요. 지금부터 Q&A 타임 유튜브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매니저님께서 채팅창에 무료 자료 받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오늘 조금 삐걱삐걱 됐는데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간식 업계에서도 새로운 고객들 타겟이 해당이 될까요? 보통 20대에서 30대가 98%여서요. 새로운 고객들 타겟이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혹시 어떤 말씀이실까요? 신규 고객 유입에 어려움이 있으신 걸까요?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릴게요. 2030을 위한 추천 마케팅이 있으실까요? 요거는 무료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무료 자료에 넣어놓은 내용 중에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 여러분들 뭘 궁금해할지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넣어놨죠. 유튜브, 틱톡, 당근, 네이버, 카카오 다양한 광고 매체들 있죠. 그 매체별로 어떤 나이대에 유리하고 어떤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 유리한지 등등 제가 분석해서 짝표로 넣어놨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 강의는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그 신청 링크를 채팅창과 단톡방에 올려주실 거예요. 네, 블로그 강의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지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지수는 내 팔로워 숫자 대비 좋아요나 댓글, 저장, 공유 같은 단순한 그런 반응을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높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팔로워가 확 늘었는데 좋아요는 적게 늘렸다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블로그 제목을 같은 단어가 들어간 걸 여러 번 업로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전의 제목이랑 오늘 올리려는 제목이랑 겹치면 누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사용하시는 키워드 검색어는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 적어도 A라는 키워드를 직전 글에 썼다, 다음 글에는 B라는 키워드 또 올려가면서 써주시는 거 얘기 드리고요. 정보 소통방을 몇 달 전부터 운영 중이에요.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톡방 운영 중이시군요. 작은 공구를 이벤트성으로 자주 열면 좋을까요? 저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없어요. 작은 공구를 이벤트성으로 자주 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이제 즐거움을 느끼실 확률이 높을 테고 이제 서서히 수익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하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나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원룸형 인테리어 하실 때부터 그렇게 설정하셨나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작은 원룸에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합리적으로 갔습니다. 주변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낮췄고 50% 가깝게 할인 혜택을 계속 드리면서 후기라든지 리뷰라든지 좀 마케팅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벤트 진행하면서 동시에 할인 혜택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샵을 옮기면서 인테리어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싹 바꿨죠. 인스타 피드를 매번 올리는데 해시태그를 올려도 상위 노출 되기가 어려워요. 혹시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 될 수 있나요? 해시태그를 올려도 상위 노출 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올린 릴스 혹시 보셨나요? 해시태그를 지금 쓰고 계신 게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 죽은 해시태그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상위 노출 시키려면 그 방법은 간단해요. 단기간에 내가 업로드를 하고 단기간에 좋아요나 공유, 저장, 댓글 같은 반응을 빠르게 많이 얻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런 트래픽을 늘려주는 업체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품앗이를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해시태그로 인기 게시물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시더라도 품앗이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컨텐츠를 내가 강화를 해서 순수하게 올리자마자 저장이나 공유, 댓글을 많이 획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도 답변 드려볼게요. 시술 모델이나 뷰티샵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MU브롬님께서 시술 모델이나 우리 지역 인스타 인플루언서 혹은 유명 블로거를 찾는 팁이 있을까요? 어떤 시술이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브로우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눈썹 반영도 같은 거 하신다고 생각해보면은 레뷰 같은 체험담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컨택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브랜드에서 추구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블로그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직접 컨택을 해보시는데 이제 인근 지역으로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위치 태그로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근처에서 이제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내가 샵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샵을 찾으려고 한다 하면은 강남 신세계백화점 같은 태그로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지역 인근으로 찾는다든지 또는 아예 지역 광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모델을 부인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로그 캠페인을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데 사실 조건에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일샵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 상권들이 네일샵이 많아요. 가격대도 다 비슷한데 여기서 경쟁 네일 업체와 차이를 둘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동일한 좀 비슷한 가치를 제공을 하는 좀 경쟁사가 많은 경우에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 가격대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프리미엄이랑 저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가로 하실 거면 진짜 아예 직원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직원가로 싸게 해서 박리담회로 하시거나, 사실 경쟁이 심할 때는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라도 할인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신규를 모아서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인 거잖아요. 경쟁이면 내가 제일 후발주자인데 내가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싼데 더 품질이 좋으면 사람들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품질 올리시고 가격 공격적으로 낮추시고 그 사람들이 날 첫 방문하게 만든 다음에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죠.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에도 보실게요. 왁싱 샵인인데 블로그 홍보가 살 길인가요? 살 길인지는 사실 상권에 따라서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왁싱이시면 블로그는 당연히 하시는 게 좋죠.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같이 하시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마쌤 골수팬님께서 메타 AI 광고로 AI 샌드박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경한 기반으로 구매 전환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PA 면에서 온드 미디어가 나을까요? 검색 광고가 나을까요? 지금 마케팅 전문 지식을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퍼포먼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인하우스 마케터로 근무를 할 때도 컨텐츠 마케터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부분은 AI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매 전환 추적을 하고 있고 CPA면 온드 미디어가 나을까요? 검색 광고.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만 듣고는 제가 뭐가 나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소재로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지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인스타 노출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내용은 파트 2 평균 집중 시간의 내용일까요? 릴스 말고는 답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청 시간을 높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 맞고요. 릴스 말고는 답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기반으로 갖고 계신 팔로워가 있으시다면 기반 팔로워가 있으시다면 카드뉴스나 그냥 일반 게시물의 형태로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아직은 규모가 조금 작고 빠른 성장을 원한다 하시면은 사실 릴스만큼 빠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직 나를 팔로우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릴스가 가장 노출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드리고요. 해시태그가 중요한 건가요? 해시태그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튼사이나 반영구는 블로그 제한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적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랑 관련해서는 그걸 추천드릴게요. 의료 광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인들이 광고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광고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조금 예민하게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면 정보성으로 아예 풀어가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키워드는 좀 대체하시는 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제 막 오픈하는 샵의 경우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누적 홍보 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모델 작업하셔야죠. 포트폴리오를 먼저 쌓으셔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이 없는데 그 샵을 예약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님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자료를 쌓는다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가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가게가 잘 될 수 있을지도 걱정도 돼요. 투자가 먼저 답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이 사실 창업이 조금 얼어붙은 시기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불경기기도 하고 이제 소수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상권이나 인테리어나 브랜딩을 진행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승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조금은 좀 더 전략을 잘 짜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팔로우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로우 구매가 괜찮은 타이밍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인스타그램을 키우면서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네이버 마케팅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와서 그 브랜딩을 보는 그냥 앨범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소통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시면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팔로우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노출이 떨어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정을 소통하는 용으로 정말 순수하게 노출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키우시는 거라면 팔로우 구매를 하시면 안 되시겠죠. 쌤 블로그 강의 들을까 하는데 지수 몇 가지 올려보셨어요. 제 개인 블로그는 준체 2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대행으로 키워드린 블로그들은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가 지금 몇이세요? 제가 진행하는 블로그 캠프를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초보분들을 위한 클래스에 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높고 거기서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 아마 저보다는 다른 강의를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블로그를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직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이용해 팔로워를 사면 인스타그램에서 스팸 계정으로 인식하고 페널티를 주나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침체될 수 있다. 요즘 릴스도 캡션 참고하는 게 더 잘 되나요? 캡션 참고를 많이들 쓰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영상을 그 캡션을 읽는 시간 동안 시청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캡션 참고나 본문 참고를 시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과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영상에 진짜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무조건 캡션 참고라고 한다든지 어느 정도 영상에 스토리가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시면 캡션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반발이 없었어요. 오늘 마케팅에 답이 없다 보니 뿌연 안개소를 헤매는 모험 때문에 힘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며 가닥을 잡아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피드가 톤앤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새로 파는 걸 권장하실까요? 팔로워는 1000명 조금 넘어요. 지금부터 충분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 피드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은 그 게시물을 쌓는 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다음 컨텐츠를 보면서 나아가는 편이에요. 블랙키 키워드를 인스타 해시태그로 사용해도 되나요? 사람들의 관심을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블랙키 키워드를 참고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단어 형태로 넣으셔도 노출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11시 반까지 답변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죠. 자, 인스타 계정 등급이 최하인데 새로 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시면 돼요. 피드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충분히 올리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령 계정이나 아주 오래전 팔로워 작업했는데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부업 계정도 나왔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으시면 계정을 새로 파시는 게 낫고요. 하나하나 지우기에 너무 많다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새로 하시는 게 빠르다. 왜냐면 그 작업을 인위적인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제한이 올 수도 있어요. 사업자 계정인데 팔로워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막막해요. 사업자 계정에서 팔로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네, 초기에는 사업자 팔로워를 늘린다고 해서 매출이 늘지 않아요. 팔로워를 늘려서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내가 개인 인플루언서로서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전략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 내가 사업 계정이면은 팔로워보다는 차라리 노출 시키시는 게 더 팔로워가 적을 때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릴스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릴스는 팔로워가 적어도 노출이 잘 될 수 있죠. 유튜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로 제2의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경우에도 블로그 캠프에 참여해도 되나요? 블로그를 수익 창출용으로 뭐 애드센스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 도전용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거죠? 조금 그 부분은 애매하네요. 네, 사업체나 아니면 블로그 키우시는 건 오케이인데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는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고 싶다면 릴스, 쇼츠, 영상 쪽으로 집중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숏폼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블랙키에서 키워드 분석할 때 어떤 걸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키워드 등급을 봐야 하는 걸까요? 검색량을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는 내 블로그 지수가 몇인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수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검색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검색량이 너무 많지 않은, 월간 검색량이 너무 많지 않으면서 또 경쟁이 많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초보 시절에는 쓰셔야 되고, 경쟁이 조금 심한 걸로 가시려면 블로그를 더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등급은 보실 필요가 없고 검색량이랑 포화 지수 두 가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카톡 오픈방이 낫나요? DM이 낫나요? 카톡 오픈방이 아니라 카톡 채널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더 공식적인 느낌이 있죠. 인스타 피드 특성상 여백을 넣어주는데 내용이 없어서 노출 반응이 없는데 전체 노출에 영향을 줄까요? 전체 노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팔로우 1만 명인데 4년 전 2,000명 정도 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5,000밖에 안 나고 인게이지먼트가 낮아요. 새로운 계정 하는 게 나을까요? 컨텐츠를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000명 사셨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순수한 팔로우라고 해도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제 컨텐츠를 보거나 좋아요 눌러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안 하시는 계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식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살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시태그 안 달았을 때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시태그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원룸형에서 뷰티샵 운영 중인데 가격대 싸기도 한데 상가로 인테리어 예쁜 샵들 많은데 비교해봤을 때는 이벤트와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맞추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네일샵 오픈 예정 중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주변보다 예쁘면서 주변보다 싸게 하면 됩니다. 릴스나 스토리 한 번씩 올려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양도 중요하죠. 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블로그 꾸준히 올려야 하는 게 있는데 며칠에 한 번 올려야 되나요?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 초반에는 3개월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꾸준하게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패션 쪽 마케팅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팁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인상 깊게 지켜보고 있는 패션 계정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팅 모델분들이 직접 코디 하신 다음에 다양한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트렌드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패션들은 영한분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틱톡에서 유행하는 그런 댄스 챌린지라든지 이런 걸 멋지게 코디한 다음에 그걸 따라 하시는 거죠. 타겟팅은 좁게 잡는 게 좋나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요. 무조건 좁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목표로 하시는 매출 규모라는 게 있겠죠. 근데 좁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뚜렷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알파 세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세대를 공략하려면 제대로 공략해야겠죠. 다이소처럼. 다이소 매출 견인 알파 세대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죠.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나 폴라로이드 꾸미기 폴꾸를 아예 취향 저격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된 거죠. 그래서 타겟을 뭐 좁게 잡으셔도 되고 넓게 잡으셔도 되는데 각각의 타겟이 정말 너무 좋아할 만큼 그렇게 브랜딩 하셔야겠죠. 릴스 상위 노출하려면 많은 양의 좋아요나 반응으로 질문이 끊겼어요. 다음으로 릴스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릴스 말고는 광고도 괜찮아요. 근데 광고 또한 릴스로 돌리시는 게 더 성과가 높으실 거예요. 블로그 제목 길이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20자 이내 추천드립니다. 키워드랑 본문에 나눠서 넣으면 노출이 많이 됩니다. 키워드는 제목에 한 번, 본문에 4-5번 정도 골고루 넣어주세요. 자, 이건 답변 드렸어요. 1만 명 쇼핑몰 하시는 분, 계정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무료로 구매하면 메일로 구매 자료가 오나요? 아닙니다. 무료 자료는 우리 이따가 카톡 단톡방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뷰티샵 카페 가면 터무니없는 가격 파괴 샵 때문에 다 욕하는데, 그쵸? 가격을 무작정 낮추는 게 사실 상도덕의 면에서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도덕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시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은 조금 실력이 성장세에 있다 하시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가격을 싸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싼데 실력이 떨어진다 하시면은 그 샵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요. 상도덕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버티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레터링 케이크샵은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레터링 케이크샵은 무조건 케이크가 예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릴스로 예쁘게 잘 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로그도 한번 해보세요.
저랑 챌린지 하셨던 분 중에 이제 그 초상화 케이크 하셨던 대표님 계신데 그분께서도 이제 블로그랑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블로그 쪽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권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블로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1시 반인데 아직 질문이 너무 많아요. 자, 현재 뷰티샵을 운영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큰 금액이 쓰기가 힘든데요. 중간 가격 샵인데 프리미엄 라인 효과 좋은 케어를 만들고 싶은데 인테리어가 어려운 상황에 순서가 안 맞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연출력을 말씀드리는 게 쇼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프리미엄 금액대를 소비하시는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사소한 디테일에도 되게 예민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한 필라테스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거기는 조금 금액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있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피부샵이나 관리샵 갈 때 창문 없는 곳 안 간다고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헉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고?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을 효과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샵이 정말 호텔 스파샵 같은 연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고객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향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미적인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실 수가 있어서 타겟이 어떤 걸 좋아할지 제가 이제 나이대나 이런 타겟은 정확히 모르고 어떤 관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떻게 돌려야 효과적일까요? 이것도 너무 다르죠. 상황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으신 거 하나는 일단 돌려보셔야 합니다. 일단 돌려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중에서 기존에 성과가 좋았던 게 있다 하면은 그 성과가 좋았던 컨텐츠를 광고로 돌리는데 소액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돌려봐요.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리죠. 효과가 나쁘면 끄고 다른 컨텐츠를 하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시는 작업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성비로 했다가 프리미엄 되셨다고 했는데 매장 옮기지 않고 기존 매장에서 금액을 올리는 건 별론가요? 금액 조정을 그 기간을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금액 올리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재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재료비 인상이 있었다든지 고객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변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가격 그 관리 구성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변화로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소비자가 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가격만 올라? 라고 이제 하시는 상황은 없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꽃집 마케팅, 레터링 케이크랑 똑같습니다. 비주얼이 가장 중요해요. 해외 플라워 계정들 많이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꽃은 자연광에 찍었을 때 가장 예뻐요. 자연광 조명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블로그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체험단이 이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체험단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경쟁이 너무 세고 내 블로그로서 아직 진입이 어렵다 하시면은 체험단이나 아니면 뭐 플레이스라든지 뭐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라도 위에서 노출시키는 게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직접 블로그 노출시키는 게 더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차라리 이걸 제대로 좋은 말만 해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체험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려요. 내돈내산 리뷰일 게 아닌 이상 내가 스스로 어필하는 게 차라리 체험단보단 낫죠. 왜냐면 내가 내 제품을 잘 아니까. 블로그 수정하면 별로 좋지 않다 들었는데 한 번에 막 100번씩 하는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톡 알림이 많이 오고 있네요. 올리는 시간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고 방향제 판매 및 클래스 진행 예정인데 마케팅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판매용이랑 클래스 하는 용이랑 마케팅 방향이 달라요. 판매는 당연히 비주얼, 얼마나 이 석고 방향제가 예쁘게 보이는지 비주얼이 중요할 테고 뭐 아이디어스라든지 관련해서 조금 큰 플랫폼 안에서 인지도를 먼저 쌓으실 수 있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클래스를 하실 거면요 셀프 브랜딩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공간을 보여주고 또 강사로서 직접 등장해서 어떤 식으로 클래스 진행되는지 브랜딩 하셔가지고 수많은 석고 반영제 클래스가 있지만 왜 원장님의 클래스를 들어야 하는지 그거에 하나의 근거로 이 사람이 뭔가 느낌이 좋아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들한테 뭐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드러내시는 게 클래스에서는 저는 가장 잘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릴스마다 캡션 참고하라고 하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조금 뜨끔한데요. 네, 좋지 않죠. 너무 남발하면 좋지 않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노출되나요? 릴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스 시청 시간이 길면 노출이 잘 됩니다. 스팁책이 종류가 3가지 있는데 어떤 걸까요? 3개 다 읽으면 되려나요? 제가 읽었던 거는 흰색 배경에 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포스트잇 붙어있는 그 버전 읽었거든요. 뷰티샵 운영 중인데 마쌤 블로그 캠프 들어가면 제 시술 홍보하는 글 쓰는 걸 배우는 건가요? 글 쓰기도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동시에 블로그를 키울 수 있는 방법까지 1타 2피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방법까지 3가지 알려드리고요. 인스타 3계정 파는 게 좋나요? 기존 개인 계정 시작하는 게 좋나요? 브랜드 계정이라면 3계정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타겟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팔로워들이 반응을 안 해주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뷰티샵 운영 중인데 비포 애프터 사진이 정말 많이 없는데도 허슬 챌린지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되죠. 다 퍼주시는데요? 너무 퍼드렸나요? 시간이 또 오버가 되고 있죠. 블로그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체험단 업체 사용하는 것보다는 블로그 네 이건 아까 답변 드렸고요. 강아지 산책 중 동반 가능 식당 명함을 받았는데 혹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명함 무작정 보험가수 여성분들 드리면 좀 그런가요? 나이대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조금 뭐 50대 이상 분들, 40, 50대 이상 분들은 명함을 이나 이렇게 조금 오프라인 광고에 조금 좀 그래도 소구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젊은 여성분들은 그 명함을 받는다고 해서 오시지 않죠. 네일샵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출력, 릴스 안에 네일 아트를 예쁘게 담는 거. 그게 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개 없어서 이것까지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프리미엄으로 오픈해도 첫 유입 위해서라면 가격을 싸게 이벤트 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싸게 하면 할인 때만 오고 재방문이 잘 안 된다 해서요. 그렇죠. 처음부터 싸게 하면 할인 때만 오는 체리 피커. 그러니까 체리 피커라는 게 그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만 똑 떼서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싼 곳만 찾아다녀. 그런데 처음부터 싸게 하고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도리 있게
그분이랑 대화해보시면서 전에는 뭐 어떤 곳에서 관리 받아보셨는지, 뭐 불편하신 거 없었는지 하면서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그분이 확실하게 내 고객이 되고 라포가 쌓일 때까지는 조금씩 할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를 더 챙겨줄 수도 있겠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이 내 고객이 확실히 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체리피커여서 딴 데 간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냥 싼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일 테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서비스에 만족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전체적인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서 마음에 드시면 정착하시겠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자료 베푸는 단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블로그에서 한지 오래되었는데 최근 개업을 했습니다. 블로그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은 블로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블로그에 제목 복사하셔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뜨지 않는다면 죽은 블로그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30 여자 가성비 브랜드에 가장 추천하는 광고가 어떤 것일까요? 가성비 브랜드요? 업종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틱이라는 책은 해외 마케팅에 좀 더 적합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맞는 마케팅 책도 추천 가능하실까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틱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마케팅 책을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2024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옆에 있네요. 소비자의 마음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이것도 보고 있고요. 좀 보고 있는 책 내용망의 비밀을 풀다, 이것도 있고, 또 장난입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 캠프 오시는 분들한테 보인 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꼭 맞게 제가 직접 만드는 책이네요.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 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고객들이 봤을 때 좋은 걸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같은 직종의 꿀팁을 위주로 올리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전자가 좋죠. 제가 팔로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따라가고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내 타겟을 놓칠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성 아니겠죠? 주변에 미용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야 되고요, 컨텐츠에. 그리고 주변보다 더 특색 있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머리를 잘하는 미용실만 찾아다녀요. 제 주변에는 남성들 커트를 잘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남성 지인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좁은 타겟을 확실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언제 끝내실까요? 쉬셔야 할 텐데. 네, 끝낼 수가 없네요. 자, 마지막. 2030 의류 가성비 브랜드에 추천하는 광고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장을 다 하세요. 네. 일단은 사람들은 완성된 코디를 원해요. 그래서 옷을 걸어놓고 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정말 완성돼서 내가 이 코디를 참고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착장을 하시고 뭐 댄스 챌린지 같은 거를 참여해보셔도 좋고, 그 2030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참여하시는 거 해보세요. 내 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모델이 따로 없다,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편집 기법, 해외 크리에이터들 중에 뭐 음악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지개 빛깔로 음악 타이밍에 맞춰서 옷걸이에 걸린 옷이 두두두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독특한 편집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보고서 좀 같은 옷도 더 스페셜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폭풍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매니저님께서 무료자료 받는 방법은 톡방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료는 오늘부터 총 3일 동안만 받을 수 있고 열람은 한 달 동안 가능합니다. 오늘 세미나 듣고 실행에 옮기기 뒤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상품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선착순 30명만 신청 가능한 블로그 캠프가 있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글도 쓰고 피드백도 직접 받고 인강도 듣고 교재도 듣고 4주 챌린지까지 하는 완전 해자로운 블로그 캠프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 연출력 클래스, 아까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연출력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릴스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전부 해소해드립니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2월에 오픈되는 허슬 챌린지 또한 런칭 기념으로 이제 패키지 상품을 또 새롭게 출시를 했죠. 그래서